네, 인공지능 두 번째 이야기. 그림 5장으로 이해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이와 같은 그림 5장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현대 인공지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첫 번째 그림인 Progress of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rogress of AI, AI의 발전, 이런 과정인데요.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렇게 퍼스트 스프링이 온 건데요. 이 당시에 이제 1956년도에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술들을 몇 가지만 보자면, 57년도에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의 심층학습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59년도에 기계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65년도에 강화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연구가 되는 인공지능은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성과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First Winter of AI라고 합니다. First Winter, 겨울이죠. of AI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잠시 반짝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컨드 스프링 오브 AI고요.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90년대에 들면서 인공지능의 성과가 결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이게 투자가 줄어들고 인공지능 연구가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세컨드 윈터 오브 AI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심층학습, 딥러닝에 대한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활활 타오르게 된 거죠. 지금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전례에 없던 AI 기술이 나오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짧은 역사입니다. 대략 한 75년 정도 된 역사죠. 네. 퍼스트 스프링 오브 AI, 인공지능의 첫 번째 스프링이 오게 된 그 배경은 1940년대, 50년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 시리즈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쓴 이 로봇 시리즈는 단편인데요. 대표적인 게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로봇이 우주에 장대한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강철도시나 파운데이션 같은 소설들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전에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성을 가진 인간의 창조물로서 로봇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인류의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 사람의 보조적인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로봇 3원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원칙이 있는데 실은 나중에 4원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 로봇 3원칙은 AI 3원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공지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는 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시대에 나왔던 어떤 그런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46년도에 1946년이면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시면 194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 2차 대전이 끝났죠.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로 유지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그 ENIAC 컴퓨터예요. 엄청나게 크죠. 공식적인 이름은 World's First Electronic Large Scale General Purpose Digital Computer입니다. 되게 길죠. 우리가 알고 있죠. 대부분 혓바닥이 길면 후달리는 거다. 네, 그죠? 실은 이게 약간의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만한테 이걸 배웠을 때는 이 80년대 후반에는 ENIAC이 최초의 컴퓨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ABC라고 하는 컴퓨터가 실은 그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되면서 퍼스트 컴퓨터라는 말은 뺏겼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이 ABC는 그냥 조그만 실험용으로 만든 기계라 대단한 성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ENIAC은 일렉트로닉
라지 스케일, 제너럴 퍼포스, 디지털 이런 단어들을 붙여서 우리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이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튜링이 Can Machine Think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진 겁니다. 이런 걸 있으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튜링 테스트는 지금도 인공지능의 어떤 성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애니악이라고 하는 디지털 컴퓨터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고, 또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인류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퍼스트 스프링 시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추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탐색, 수없이 많은 대상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딱 맞는 정답을 찾을 것인가. 게임, 당연히 인간은 사람처럼 게임하는 대상을 선호했죠. 이 당시에도 틱택토라든지 또는 체스 같은 게임 인공지능이 개발이 됐습니다. 언어, 당연히 말과 말을 번역해 줄 수 있는 언어야말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도 이 당시에 씨앗이 뿌려졌고, 퍼셉트론도 이 당시에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기술들을 우리가 상징주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을 우리가 연결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인지는 좀 이따 보죠. 지식 표현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개체와 속성들 사이에는 이 네 가지 관계가 존재한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새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 그죠? 또는 동물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is는 그 중에 하나이다. 동물은 조류의 하나이다. 포유류는 동물의 하나이다. 이런 거죠. cannot. 이건 알겠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do는 한다. 그래서 동물은 호흡을 한다. 이런 거죠. 포유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고 크는 동물들이니까 수유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보자. 한마디로 지식을 표현해보자 하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멘틱 넷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추론은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P가 적을 발견한다. Q는 총을 쏜다예요. 그러면은 총을 쐈다면 적이 왔나요? 네, 적이 온 건가요? 이거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트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잘 검색할 것인가 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몬테칼로 트리 서치라고 하는 기법인데, 여기서 12, 21은 21전 12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7전 10승,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8전 5승,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3전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확률이 높죠? 네, 이게 좀 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더 확률이 높은 거 선택을 하고, 중에 또 이게 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왔더니 결국은 패배했어요. 패배했네. 그러면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쭉 와보니까 실패를 한 거니까 이제 0전 0승이 아니라 1전 0승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록을 쭉 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전 3승이 한 번 더 해서 4전 3승, 6전 5승이 7전 5승, 10전 7승이 11전 7승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2전 12승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얘가 좀 더 높으니까 또 이쪽을 선택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가장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를 찾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몬테칼로 트리 서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법들은 다 상징주의에 해당됩니다. 이 당시 인공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상징주의,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징주의는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과 절차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의 핵심은 명확한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 보신 것처럼 복잡한 지식 구조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명확한 절차는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상징주의는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옛날에 어려운 문제는 지금도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징주의는 큰 한계를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 중에 상징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결주의는 임플리시트 메소드, 균합적인 방법이죠. 해보았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연결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습이에요. 미안합니다. 학습이에요. 학습은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주의의 어려운 점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학습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컴퓨터의 성능은 점점 발전하죠. 데이터도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결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 퍼스트 스프링 시대의 인공지능이었던 기계학습이나 퍼셉트론은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좋아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퍼스트 스프링 오브 AI에서는 겁도 없이 강한 인공지능을 추구했어요. 이 강한 인공지능은 오늘 우리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문제, 범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실패했죠. 그리고 상징주의와 연결주의로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시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상징주의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지만 이 시대에는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해서 퍼스트 윈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 더 정리하자면 황금을 찾아서 떠났으나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구리 정도는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윈터를 겪은 다음에 짧은 세컨드 스프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는 목표를 바꿨어요. 약한 인공지능을 추구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의 의미는 전문적인 문제, 범주의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스프링에 나왔던 기술들 중에서 추론 같은 기술은 그 추론으로 할 수 있는 법칙들을 복잡하게 정의함으로써 전문가 시스템의 형태로 발전을 했고 퍼셉트론의 한계, 즉 단층 구조를 극복하는 다층 구조의 인공신경망과 이걸 학습할 수 있는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소정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해서 세컨드 윈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금을 포기하고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은을 찾아서 떠났지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스프링은 지식 표현에서는 프레임 같은 기술들이 나오고 추론에서는 전문가 시스템이 나왔지만 큰 발전은 없었고요. 기계학습은 SVM이라든가 나이브에이즈라든가 또는 앙상블 모델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셉트론도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BP, 백프로포게이션 기술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큰 발전이 없이 이제 어떤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세컨드 스프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범주의 문제를 푸는 거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전문적인 범주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 지식 표현이나 추론이나 또는 뭐 탐색 같은 그런 기술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약한 인공지능은 뭐 전문가 시스템 또는 뭐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한계에 부딪혔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은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파파고 번역 잘해주죠. 근데 번역만 잘해요. CNN 모델 얼굴이나 영상 인식만 잘합니다. 언어 인식은 쉬리가 잘하고 뭐 의료진단은 왓슨이 잘하고 바둑은 알파고가 잘하고 이렇게 이 기술들은 각각 떼놓고 보면 꽤 사람처럼 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신 그 문제만 잘 풉니다. 이게 약한 인공지능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상징주의, 연결주의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상징주의 중에 강한 인공지능을 추구하던 것은 명확한 표현과 절차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 표현, 추론, 탐색 등이 있었는데 다들 좀 실패를 겪었고요. 상징주의 중에 약한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표현과 절차를 가지고 전문적인 범주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의사한테 어떠한 스텝을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하시나요? 라는 걸 물어보고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뭐 크게 성공은 못했습니다. 연결주의 중에 강한 인공지능은 슬프게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연결주의 중에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아는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사람만큼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거죠. 챗GPT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연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강한 인공지능이냐 약한 인공지능이냐라고 물어보면 약한 인공지능으로 시작을 했지만 강한 인공지능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드 스프링을 맞이합니다. 서드 스프링은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의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1989년도에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의 시대가 왔죠. 인터넷의 시대가 왔다는 건 뭐예요?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돼서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전에는 극장에 가서 동영상을 받고 또는 극장이나 TV로 동영상을 받고 CD나 레코드를 가지고 음악을 들었고 책을 읽었고 아케이드라고 하죠.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화를 해서 이제 사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인코딩된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게 다 이겁니다. 음악 다 인코딩해서 듣고 MP3 듣는 게 다 이거예요. 책 전부 다 스캔해서 보고 웹소설 다 디지털 데이터죠. 게임 다 디지털화된 게임이고 사진 당연히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습니다.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된 거예요. 네. 이게 1995년도에 니콜라스 니고나폰트라고 하는 유명한 MIT 교수가 Being Digital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을 써서 이런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CPU는 발전이 정체가 돼 있지만 GPU가 나왔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네, 가끔 여러분들 중에 GPU의 G가 게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그래픽입니다. 왜 GPU가 인공지능을 잘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GPU가 나오면서 어떤 컴퓨팅 파워의 발전의 정체를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SVM, CNN, 딥브리프넷, 이게 그 딥러닝의 효시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의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로는 각각의 분야에서 사람만큼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납니다. 시각지능은 얼굴인식, 물체인식, 자율주행, 딥페이크 뭐 다 잘해요. 언어지능도 챗GPT 말 두 번 하면 잔소리죠. 데이터지능? 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러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헬스케어, 여러분들 사고 다니는 스마트워치 다 헬스케어 머신이에요. 그죠? 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서드 스프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지식 표현도 이 이후에는 좀 별로고요. 추론도 왓슨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 뭐 많이 안 씁니다. 탐색은 나중에 CNN 기술하고 합쳐져서 알파고, CNN 또는 강화학습 기술하고 합쳐서 알파고가 나오게 됐고요. 기계학습은 아주 다양한 데이터 공학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퍼셉트론은 MLP가 됐다가 심층학습이 되었고, 심층학습은 크게 시각지능하고 언어지능으로 분화해서 발전했는데 지금은 생성형 AI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어떤 장면을 설명을 하면 언어지능이 그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시각지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공지능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계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